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희장입니다. 이제 또 아침이 밝아옵니다. 10월 19일 벌써 이렇게 또 새벽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떠들 수 있는 것만 해도 진짜 행운이고 행복이고 행복입니다. 행운이고 행복이자 기쁨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갈 때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 2년 정도 채워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8년 정도 남았어. 10년 정도 아주 찐하게, 한번 채워 10년. 10년을 찐하게 채워야 돼. 이제 2년 동안 투자하면서 이제 살아남은 분들은 진짜 말 그대로 완전 알곡이고, 그동안에 중간에 포기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많습니다. 뭐 한 달도 못 버텨서 나간 사람도 있고, 거의 3개월이 고비인 것 같더라고. 3개월 지나니까 우수수 떨어지면서 6개월 되니까 거의 뭐 전멸이고, 1년 되니까 거의 피바다였어요. 거의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가 하락과 횡보에 완전 지쳐버리는 거야. 응? 횡보하니까 엄청 지겨. 횡보. 응? 차라리 하락을 하면은 좀 더 싸다고 이제 주워 담기라도 하겠는데, 이 횡보를 하니까 미치는 거야. 횡보. 야, 이렇게 투자가 힘들었어요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투자 힘들었어요. 내가 봐도 쉽지는 않더라. 쉽진 않아요. 그래도 또 살아남는 사람은 있어요. 살아남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모두 실패하는 건 아니야. 그 중에 살아남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우리 구독자분 중에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요번에 이제 지난해 개발한 건데 14나노미터 이 공정으로 해서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LPDDR5X예요. 일종의 그 D램인데 LPDDR5X 이 D램으로 어깨 그 최고 동작 속도를 구현한다. 최고 동작, 최고 동작의 속도를 구현한다. 스피드 중요하죠. 스피드. 이 제품이 이제 차세대 저전력 메모리 시장을 주름 잡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차세대 저전력 앞으로 LPDDR5X가 꽉 잡을 것 같아. 역시 D램은 삼성이야. D램은 그 삼성은 그 퀄컴의 그 최신 플랫폼에서 그 EUV 기술이 적용된 그 14나노 기반의 LPDDR5X D램 8GB짜리 이런 패키지가 어깨 최고 동작 속도인 8.5 기가비트냐, 기가비트를 기록을 했답니다. 8.5 기가비트. 엄청 빠르네. 이전 세대 그 LPDDR5의 동작 속도가 6.4였거든요. 6.4기가 있는데, 이거에 비해서 한 1.3배 정도 더 빨라진 거야. 그리고 1기가 빨라지면은 모바일 기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초당 4기가바이트짜리 풀 HD 영화 2편에 해당하는 그런 데이터를 추가로 처리할 수 있는 거야. 엄청나게 좋죠. 이러니 삼성전자 D램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은 그 아까 LPDDR5X D램에 그 메모리하고 이제 모바일 그 AP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그 모바일 메모리하고 모바일 AP 간에 그 통신 신호의 그 노이즈죠. 노이즈의 영향을 최소화해주는 그 회로 기술을 적용을 했는데, 이 동기네요. 이 동기 그 삼성전자 그 상품 기획팀 부사장 그래요. 초고속 인터페이스 대중화를 그 1년 이상 앞당길 수 있게 됐다. 1년 이상 앞당겼다는 거죠. 그래서 퀄컴하고 차세대 메모리 표준 그 관련 기술 협력을 이제 강화를 할 거야. 강화를 해가지고 초고속 메모리 시장을 공략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삼성에서도 이번 성과로 LPDDR5X D램의 채용 범위를 더 넓힐 수 있을 것으로 현재 기대는 하고 있어요. 이 제품은 저전력과 고성능이 강점으로 꼽히는 것 같아. 기존의 모바일 시장을 넘어가지고 서버 고성능 컴퓨팅하고 그 전장 등으로 활용도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AI하고 뭐 메타버스 쪽으로도 상당히 좀 많이 확대될 것 같아요. 그쪽 시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주 우수한 제품입니다. LPDDR5X DRAM. 멋집니다, 멋져.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번에 보니까 그 삼성 인공지능 그 AI 포럼 2022를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올해로 6회째래요. 6회째를 맞은 삼성 AI 포럼은 다음 달 8일에서 9일 정도에 열리는데, 이때 보니까 세계적인 AI 석학들이 올 것 같아. 그 전문가들을 이제 초청을 해. 초청을 해서 최근에 AI 연구 성과를 이제 공유를 하겠죠.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을 이제 모색하는 그런 기술 교류 무대를 가질 것 같아요. 이 포럼은 그 코로나 팬데믹 그 이후로 해가지고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린 거예요. 열려가지고 이제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겠죠. 동시 진행되고 삼성전자 유튜브 채널에도 이제 생중계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삼성전자 그 종합기술원이 진행하는 1일차 포럼은 미래를 만드는 AI하고 반도체를 주제로 해서 AI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 그리고 소재 혁신 등 AI 기술의 연구 현황과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하고 그 부회장이 그 개회사가 있겠죠. 그리고 요슈아 그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교 교수의 그 기조 강연 이어가지고 뭐 R&D 혁신을 위한 AI, 그리고 AI 알고리즘의 발전, AI를 위한 대용량 컴퓨팅, 그런 대안의 기술 세션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뭐 카이스트 교수, 뭐 서울대 교수들 나와가지고 최근에 뭐 AI 알고리즘 연구 성과를 소개도 하고, 그 세계적인 그 슈퍼컴 전문가도 오는가 봐요. 그 알랑가라 이름이 알랑가라. 하여튼 컴퓨팅의 그 진화와 AI 미래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진 연구자 그 발굴을 위해서 삼성 AI 연구자상하고 국내 대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한 삼성 AI 챌린지 대회 시상식도 함께 열린다고 하네요. 삼성 리서치가 진행하는 2일차 포럼은 현실 세계를 위한 AI 확장을 주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연구소장이 그 뇌 기반의 학습 알고리즘에 대한 그 진화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서 기조 강연을 하는 것 같아. 그 세계 최고 권위의 인공지능학회 그 뉴립스에 설립자네요. 그러니까 그 테렌즈 세즈노스키 미국의 UC 샌디에이고 교수인가 봐요. 이쪽 교수도 오는 것 같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연구소장도 오고, 엔비디아의 그 로보틱스 리서치 소장도 오는가 봅니다. 하여튼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능력자들이 다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 삼성 AI 포럼이 상당히 우리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그 실생활에서의 AI 확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가보세요.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랑 우리 TSMC는 진짜 보면은 끝까지 같이 경쟁 상태로 갈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삼성전자가 이걸 놓칠 수가 없어. 이제 앞으로의 먹거리는 시스템 쪽인 것 같아요. 비메모리 시스템 쪽, 파운드리 이쪽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돈을 쏟아 부을 것 같습니다. 부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TSMC를 추격을 해야 합니다. 따라잡아야 한다는 거죠. 따라잡아서 저는 꼭 TSMC를 잡아서 한 1등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살아생전에 보겠죠. 충분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민족이 대만 민족보다 꿀릴 수는 없겠죠. 뭐 머리로 보나 뭐로 보나 대만 애들보다는 우리가 좀 더 똑똑하지 않겠습니까? 능력도 있고, 우리 삼성의 뛰어난 인재들, 우리 젊은 피들이 반드시 이겨내리라 봅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제 TSMC랑 이제 반도체 시장에 정상 자리를 놓고 이제 각축전을 이제 벌이고 있어요. 각축전이야 벌이고 있고, TSMC가 이제 분기 매출 역전으로 인해 가지고 삼성의 아성까지 넘보고 있어요. 그 전체 연간 영업이익에도 삼성의 2배 가량 앞지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런 내용들은 다 언론이니까 언론에서 떠드는 내용이고, 삼성이 이제 3년 만에 역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지금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닝 쇼크. 그런데 이재용 회장도 이제 분발을 강조하는 거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삼성 뒤처진다. 어떻게 해서든지 따라잡아라. 이제는 채찍질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삼성의 이제 초격차 기술 전략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초격차 기술. 우리 삼성전자가 좋아하는 기술이죠. 초격차.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둔화에 TSMC의 역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TSMC 3분기 매출이 6,131억 대만 달러, 한 27조 원이라고 해요, 우리 돈으로. 이렇게 뭐 확정 실적을 앞둔 삼성전자 반도체 3분기 매출이 한 24에서 한 25조 원대로 뭐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삼성은 반도체 매출 1위를 기록한 바가 있죠. 삼성은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14개 증권사들이 이제 추산한 반도체 부문의 그 매출 평균이 106조 8,300억이었어요. 지난해보다 한 13.4% 늘어난 건데, 올해는 영업이익 평균은 지난해 29조 2천억보다도 한 2.3% 감소한 28조 5,320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 정도 가량 감소한 가운데, 그 4분기도 이제 급감이 예상된다. 4분기도 급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둔화된 실적이 전체적인 연간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TSMC는 올해 그 739억 7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3분기 누적 실적에 그 회사가 발표한 4분기 실적 가이던스 최대치를 적용한 규모인데, TSMC는 4분기 매출 규모를 한 199억에서 한 207억 정도로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207억 달러. 예상 영업이익률이 좋네요. 49에서 51%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를 적용한 영업이익은 377억 2,47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원화로 환산하니까 매출이 한 106조 한 2,200억, 영업이익은 한 54조 한 1,700억 정도 되는가 봐요. 삼성보다는 매출은 적은데 영업이익은 삼성의 2배 수준이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가이던스 최소치하고 최저 영업이익률을 적용해도 358억 5,330만 달러, 그리고 51조 1,734억 정도로 좀 많아요. 이렇게 엇갈린 TV는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 때문인 것 같아. 사업의 성격이 좀 차이가 있지. 종합 반도체 기업인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매출이 좀 많아요. 최근에 뭐 재고가 축적되고 가격이 하락 등으로 인해서 호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 상황이 있고, 그 반면에 그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50% 이상 점유율을 갖고 있는 TSMC가 이제 고객사 주문을 받아요. 그리고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 재고 쪽 그 가격 매출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거야. 그래서 그 한국경제연구원은 그 한국과 대만의 그 조세 정책하고 인센티브, 인력 수급 현황 등 그런 경영 환경을 비교 분석하면서 인프라 측면에서 한국이 이제 대만보다 좀 불리하다, 그렇게 진단도 했습니다. 좀 불리하다. 이런 상황이잖아. 이런 상황에 이제 삼성전자 우리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7일이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그 열린 2022 국제기능올림픽 폐회식에 참석을 해요.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질문에 열심히 하겠다. 아주 심플해요. 열심히 하겠다. 그런 분발 의지를 이제 표명을 합니다. 그래서 3분기 역대급 실적 그 비교는 뭐냐? TSMC는 이제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한 47.9% 늘었다고 했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81.5% 급증을 했어요. TSMC는 최근 3분기 실적 발표에서 6,131억 4,200만 달러, 아까 27조 5천억 정도 매출 기록했다고 했는데, 하여튼 전년 대비했을 때 한 9조 원 정도 늘었고,
TSMC 매출은 코로나가 이제 시작된 2020년 들어서 급격히 증가를 하더라고. 그 3분기 보니까 17년에서 2019년 11조에서 13조 수준이었어요. 근데 20년에 이제 갑자기 16조 원으로 뛰었어. 그리고 올해는 27조 원을 넘어섰다. 미친 듯이 폭발한 거죠. 그 연매출도 매년 급증을 했고 2006년 14조 3천억이었는데 2012년 연간 한 5천억 대만 달러로 이상 벌었어요. 18년에는 처음으로 1조 대만 달러, 그러니까 45조 원이야. 45조 원을 넘어섰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네요. TSMC하고 삼성과 그 애플 소송전의 틈을 비집고 들어갔어요. TSMC는 삼성과 애플 그 소송전의 틈을 비집고 들어갔다. 그 삼성이 2007년 이후에 이제 애플의 모바일 그 애플리케이션이죠. AP 생산을 도맡아 왔었어요. 근데 소송전이 격화되다 보니까 애플 이놈들이 갑자기 2013년 아이폰 6에 들어갈 그 A8 그 칩을 이제 TSMC에 처음 발주하는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TSMC가 애플 수주 비중을 확대해 나가면서 이제 실적이 급성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전자제품 수요가 증가를 하는 거야. 그 수급 위기가 닥친 점도, 또 반도체 수급 위기가 닥친 점도 TSMC 이제 호재로 작용했고, 이 자동차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16, 28, 45나노미터 등 그 10나노 이상의 그 레거시 칩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반도체 칩이 없어서,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차를 못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응? 웬만한 차들은 뭐 1년 이상 걸린다니까 참 심각합니다. 그 7나노 미만의 그 선단 공정에서는 애플하고 AMD, 뭐 엔비디아 등 그런 글로벌 주요 고객사 수요가 견조하죠.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의도적으로 그냥 대만을 좋아하는 것 같아. 대만 이런 나라가 완전 친미 국가이니까 우리나라는 좀 어중간한 국가고 이거 뭐 친중도 아니고 친미도 아니고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대만 애들은 확실하게 친미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막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수급 위기를 틈타 가지고 가격을 올린 건 역시 이제 주요했어. 가격을 올려버렸어. TSMC가 지난해 8월에 그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인 최대 20% 가격을 인상을 하더라고. 그리고 올해 3분기에도 8인치죠. 그 파운드리 가격을 10에서 한 20% 인상하겠다. 뭐 그렇게 계획을 이미 고객사에다 전달한 거야. 일방적으로. 가격 올릴 테니까 할 테면 해. 안 하려면 하지 마.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TSMC가 스타일이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올렸어. 삼성은 약간 다소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기술 초력차를 통해 가지고 우리 선단 공정에서는 TSMC를 이제 따라잡을 것 같아요. 앞서 가지고 이제 시장 점유율을 좀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 전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서 오는 한 2027년에 이제 1.4나노 공정을 양산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어. 그리고 올해 세계 최초로 전 GAA죠. 게이트 올라운드 기반의 3나노 공정 양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TSMC를 기술해서 추월했고, 삼성은 2025년에 2나노 양산에 이어서 1.4나노까지 양산하면서 격차를 이어가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는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기술 리더십을 유지를 할 거야. 그리고 실적 방어에도 나설 겁니다. 내년에는 그 5세대야 그 10나노급 D램을 양산하고 장기적으로 이제 2030년까지 무려 1000단이야, 1000단. 이 1000단의 V낸드를 개발할 겁니다. 1000단. 그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그 사람의 눈에 가까운 그 초고화소 이미지 센서를 개발하고요. 그런 사람의 오감을 감지하고 구현할 수 있는 센서도 개발할 겁니다. 센서. 이런 것도 잘해요, 삼성이. 그 반면에 그 TSMC는 실적 유지를 위해서 당분간 가격 인상을 할 것 같아요. 가격 인상 전략을.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TSMC가 8인치 칩 웨이퍼 가격을 최대 6%, 12인치는 한 최대 5% 정도 인상할 계획이다. 그래서 애플하고 엔비디아 주요 고객사한테 통보했는데, 애플이 솔직히 짜증 많이 났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엔비디아도 결국은, 그래 가격 인상하면은 삼성도 좋아, 삼성도 가격 인상합니다, 따라가는 거야. 결국 나쁠 거 하나도 없어. 인상해, 같이 가는 거니까. 하여튼 내년부터는 좀 3에서 6% 정도 이제 추가 가격 인상 예고한답니다. 추가 가격 인상도 예고하니까 올해도 하여튼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나쁠 거 하나도 없어. 삼성도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전자 너무 비관적 생각하지 마세요. 좀 주가 이렇게 횡보한다고 해서 나쁠 게 없어. TSMC 주가 보세요. 삼성보다 더 형편없어요. 더 떨어졌어. 그래서 너무 삼성을 비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나무랄 필요도 없어요.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떨어지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하여튼 우리 삼성전자 꾸준하게 응원하고 삼봉에 취해서 열심히 모아 봅시다.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조금씩 조금씩 차분하게 그렇게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